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0일 경제브리핑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 진짜 흥미롭거든요. 글로벌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AI 열풍부터 당장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히는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숫자까지 이 경제의 큰 흐름들이 도대체 내 지갑에 어떤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지 오늘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31.9%. 이 숫자 딱 보시고 어떤 생각부터 드셨어요? 아마 내 월급 인상률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으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 숫자는 전년 동월 대비 석탄 및 석유 제품 생산자 물가가 얼마나 무섭게 폭등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우리가 지금 꼼짝없이 올라타 있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증거죠.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인플레이션 파도, 그리고 그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글로벌 AI 열풍입니다. 극단적인 경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4월 생선재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또 훌쩍 오르면서 무려 2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이 확 뛰었고요. 거기다 반도체 가격까지 계속 강세를 보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생산자 물가라는 건 결국 시차를 두고 우리 소비자 물가로 슬금슬금 넘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건 조만간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시선을 밖으로 살짝 돌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규모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향후 5년 뒤면 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 단위로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글로벌 AI의 성장이 곧바로 우리 국내 코스닥 시장에 엄청난 불을 지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와서 무려 2조 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으며 이른바 싹쓸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물가 오른다고 한숨 쉬는데 특정 주식시장은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 이 극단적인 대비 참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막대한 외국인 자금은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압도적인 1순위는 당연하게도 반도체입니다. 파두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의 수천억 원의 돈이 확 몰렸죠. 그 다음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산업,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쌩쌩 돌리는 데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입니다. 글로벌 AI 트렌드가 그냥 태평양 건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특정 섹터들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주식시장에서 나와서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사는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불붙은 서울 아파트 시장입니다. 정말이지 꺾일 줄을 모르네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무려 6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모든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어요. 밥상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대출 이자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서울 전역의 핵심 지역들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3구나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곳들, 그리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는 매물이 정말 빠르게 소진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내놓던 절세 매물들이 쏙 들어가면서 공급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어쩌다 거래가 하나 체결될 때마다 그게 곧바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전체는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도 이른바 될 곳만 되는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집주인들이 마냥 환호성만 지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음마 아파트 사례입니다. 동일한 평형을 배정받는 조건으로 조합원이 내야 할 추정 분담금이 작년 하반기만 해도 약 4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불과 8개월 만에 이 금액이 6억 5천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내가 부담해야 할 빚이 2억 원 넘게 폭등해버린 겁니다. 엄청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공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뼈아픕니다. 원자재 가격이랑 인건비가 폭등하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치솟고요. 요즘 아파트들 커뮤니티 시설 엄청 고급화하잖아요? 거기다 종전자산에
공시가격 상승까지 결합되면서 이 모든 게 비용으로 돌아온 겁니다. 거시경제의 인플레이션 수치라는 게 그저 뉴스에 나오는 딱딱한 통계가 아니라 재건축을 기다리는 조합원들에게는 수억 원의 빚더미라는 무거운 현실로 아주 직접적으로 꽂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경제의 압박이 당장 오늘 내일 우리 일상에는 어떤 타격을 주는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갑을 겨냥하는 이슈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을에 타던 큼지막한 유세 차량 대신 그냥 길거리에서 직접 발로 뛰며 피켓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것도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선거 현수막을 만드는 원단 가격이 2배나 뛰었고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유세 차량을 하루 종일 동네에 돌리는 것조차 벅차진 겁니다. 물가 상승이 우리네 식탁을 넘어서 지역 민주주의 현장인 선거 유세 방식까지 강제로 확 바꿔놓고 있는 이 씁쓸한 현실이 오늘날 경제의 민낯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자금을 호시탐탐 위협하는 또 다른 숨은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깜깜이 관리비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고정적으로 적지 않은 관리비를 내실 텐데요. 그 세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 같은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심지어 부당하게 유용되는 비리가 꽤 만연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0원 한 장이 아쉬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불투명한 비용 누수는 서민 가게에 정말 치명타일 수밖에 없죠. 참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이 문제에 아주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거든요. 과거에는 관리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다 걸려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2년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이 딱 2배 무거워졌습니다. 장부 좀 봅시다 했는데 열람을 거부한다? 기존에는 가벼운 과태료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법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달 내는 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당당하게 요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무기가 생긴 셈입니다. 자, 오늘 5월 22일 경제 브리핑 해설을 통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짚어봤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글로벌 AI 시장이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 코스닥까지 달구고 있죠. 서울 핵심 부동산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수억 원씩 치솟는 재건축 분양가 폭탄에다가 동매선거 유세차마저 멈춰 세우는 살벌한 생활물가오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지독하게 양극화된 경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는 AI로 우주까지 날아가려 하는데 동네 물가는 하늘을 찌르는 이 낯선 양극화의 시대.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설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전해드린 이 경제의 맥락들이 여러분의 재정 전략을 세우는데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